인생의 황혼역, 당신은 어디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채우고 싶으신가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45년 전 팍팍했던 조국을 등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태평양을 건넜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렸고 마침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모두 키워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릴 만한 나이 70대에 들어선 그들의 마음에 문득 하나의 질문이 파고듭니다. 일가 친척, 친구들이 있었던 고향을 떠나 45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노후는 과연 어디에서 보내야 할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늙어가도 괜찮은 걸까? 아니, 돌아간다고 지금보다 더 나을까? 이 질문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이민 생활 속에서 익숙해진 모든 것들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막연히 생각했던 고국. 하지만 막상 돌아가려니 모든 것이 변해버린 한국이 두렵고 그렇다고 남으려니 가슴 한쪽이 텅 빈 듯한 허전함. 미국과 한국, 그 어느 곳이 나의 마지막 집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이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존엄,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깊고 진실한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선 세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 어쩌면 당신의 마음도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캘리포니아의 김영배 씨, 72살. 아내를 위해 돌아왔지만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김영배 씨는 로스앤젤레스에서 45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두 자녀를 키웠고 번듯한 집도 장만했습니다. 노후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사회보장연금과 평생 모은 개인저축으로 조용히 살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 계획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미국에서 아내를 장기 요양시설에 맡기기엔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에 최소 $4,000에서 많게는 $6,000 이상, 우리 돈으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평범한 은퇴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돌보자니 24시간 안에 곁을 지킬 체력도 전문적인 지식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내를 위해 한국행, 즉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요양병원 입원비가 월 150만 원 수준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귀국 후 처음 6달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유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났습니다. 아프면 언제든 근처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의 교류 역시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작 김영배 씨 자신의 삶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환자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내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내 삶은 어디에 있나 싶은 순간이 반복되더군요. 나는 그저 아내의 간병인일 뿐 나 자신은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친구 하나 없는 낯선 동네, 대화할 사람 없이 홀로 아내의 병실을 오가는 날들. 그는 결국 다시 미국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딸이 사는 뉴욕 근교로 가서
시설 입소 대신 가정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아내의 곁을 지키면서도 익숙한 환경과 자녀들 곁에서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낫다, 한국이 낫다, 감히 말 못하겠어요. 단지 어떤 삶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기준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뉴저지의 박정아 씨, 68살. 고국의 봄, 가을이 그리웠지만 마음은 겨울이 되다. 박정아 씨는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은퇴 후 유난히 그립던 한국의 화창한 봄과 청명한 가을이 눈앞에 아른거려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연금 수령액도 충분했고 오래전 서울 외곽에 장만해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오면 매일 정겹게 시장을 보고 조용한 오후엔 햇살 아래서 책을 읽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1년, 그녀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군요.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교회 커뮤니티와 노인 대학 활동을 통해 늘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풍부한 사회적 관계가 그녀의 삶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니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동네의 주민들은 그저 어색한 이웃일 뿐이었고 각자의 삶으로 바쁜 자녀들과도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동네 내과, 치과, 물리치료까지 아프면 예약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진료비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건강을 무너뜨린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찾아갈 병원은 넘쳐났지만 마음이 아플 때 함께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내 감정까지 보장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녀는 부분 귀환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은 따뜻한 집에서 보내고 그리워했던 봄부터 가을까지는 친구들과 자녀들이 있는 미국에 머무는 이른바 철새 노년입니다. 이제는 어디 한 곳에만 머물 수는 없어요. 미국과 한국 둘 다 필요한 시기가 온 거죠. 세 번째 이야기, 시애틀의 이도훈 씨, 66살. 아직 떠나지 못한 자의 끝나지 않는 고민. 이도훈 씨는 아직 귀국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 귀국 생활 후기, 교포 귀국 유료비, 은퇴 후 병행 체류 같은 키워드를 입력해봅니다. 아내와 함께 시애틀의 한인 교회에 다니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그의 마음을 세차게 흔듭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이곳이 과연 내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을까? 그에게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연방건강보험, 메디케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하나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이 병원이 내 보험 네트워크 안에 있나? 이 치료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 약값은 얼마나 나올까?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찹니다. 진료실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얼마 전 그의 친구가 심장시술을 받고 $15,000,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본인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재정지원신청서, 세금신고서, 은행 잔액증명서까지 온갖 서류를 챙겨 병원 재정팀과 수차례 통화하고 직접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치료받은 곳이 지역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병원이었기에 일정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훈 씨는 그때 친구의 얼굴에서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병원비를 탕감해줄지 안 해줄지 아무도 미리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서류 내고 기다리는 동안은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죠. 몸의 치료는 끝났는데 마음의 병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 불안감, 그게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고된 부분이에요. 만약 저 병원비가 내 노후 자금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되면 어쩌지? 그 공포가 사람을 짓누릅니다. 그 일 이후 이도훈 씨의 머릿속에는 한국의 병원이 자주 떠오릅니다. 한국에서는 가까운 의원에서 당일 진료가 가능했고 진료비와 약값도 대부분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이게 보험 적용이 될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의사와 같은 언어로 내 아픈 마음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안정감. 물론 한국에도 3분 진료, 긴 대기 시간 같은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노년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안정감입니다.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가까운 친구도 가족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있고 그곳이 그의 정서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앞서 박정화 씨처럼 병행체류라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년의 절반은 한국에서 건강관리 중심의 생활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정서 중심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는 말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덜 후회하는 방식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어느 한 곳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는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의료비가, 누구에게는 외로움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가족이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모두에게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선 당신은 혹은 미래의 당신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 첫째, 의료비 문제는 절감보다 예측 가능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 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함이 아니라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구조 자체가 주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반면 미국 의료는 복잡한 보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추가적인 사보험을 확보한다면 맞춤형 보장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의 불안정성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적 고립은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은 통하는데 마음은 통하지 않더라. 많은 귀국자들이 겪는 이 감정은 역이민 우울증의 주된 원인입니다. 고향일 수는 있지만 수십 년간 나의 정서적 기반이 되어준 곳은 미국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커뮤니티 계획, 즉 관계 맺기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고향에서도 이방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병행체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서적 기반으로, 한국은 의료 기반으로 삼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집중치료가 필요할 때는 한국에서, 자녀들과의 교류와 익숙한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할 때는 미국에서, 이는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유연한 삶의 설계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은퇴 이후의 삶은 자리보다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 귀국했든 미국에 남았든 내가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역할이 없다면 사람은 금세 무기력해집니다. 지역 시니어 센터나 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 자신의 경험을 살린 재능기부 등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느낌이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결국 내 노후의 중심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45년을 미국에서 살았는데 지금 와서 한국이 낯설고 동시에 미국도 온전한 내 집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디서 보낼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낼지를 설계할 시간입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꼭 한 번에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살아보며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노년이란 완벽한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생을 나답게 섬세하게 조율해 나가는 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페이지가 그 어떤 선택이든 가장 평온하고 충분한